가게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멋진 목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왜 대단한 날이었냐면요, 미국을 이끌어갈 리더, 수장이 바뀌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미국 증시도 이런 미국 수장 교체? 수장의 변경에 따라서 환호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술주들이 단지 우리는 고평가가 아니다, 실적으로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실적이 상당폭 양호하게 나타난 흐름에 따라서 기술주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중에서는 역시나 나스닥, 기술주들이 포진된 나스닥 지수가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는 전반적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아침 멋진 목요일, 증시각도기 10만을 기념해서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아전 인수. 가끔씩은 아전 인수도 괜찮아요. 이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어떻게 항상 겸손하게만 살아. 이렇게 똥단지 같은 생각도 하면서 살아야지. 증시각도기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미국 대통령 취임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이 있었던 날 아침 증시각도기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참 뿌듯한 게 있는데요. 증시각도기 TV와 함께 하면서 페이스 조절을 잘할 수 있고 심리 조절을 잘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것보다, 그리고 깊이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더 앞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의 심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밥상이 차려와도 밥을 먹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투자에서 심리는 밥상머리에 숟가락과 젓가락과 같은 겁니다. 수저가 없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가 내 앞에 놓여 있더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고 오히려 밥상 없기가 딱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심리 공부를 위해서는 어떻게? 에듀캐스트.com에 잃지 않는,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수익률에 직결되는 결과를 얻으신 분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크지 않은 돈, 10만 원대의 수강을 통해서 여러분 증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것, 이 강의를 듣고 나면 그것이 이 강의의 최대 강점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강의가 조금 지나치기 쉽습니다. 저는 무려 12번이나 강의를 했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하루 또는 이틀 만에 다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훌떡훌떡 그냥 만화책 넘기듯이 넘겼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진 초보자들을 위한 심리를 보장하는 그런 강의. 보장은 아니다. 보장 안 해. 원금 보장 이런 거 없어요. 원금 보장은 우리는 불가한 얘기야. 그건 안 되고, 심리를 단련시켜주는 강의로 증시각도기 에듀캐스트.com에 있는 잃지 않는 쉬운 투자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심리 다음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S&P 500은 1.39%가 상승하면서 3,851을 기록했고, 다우는 0.83% 상승한 31,188, 그리고 나스닥은 1.97%가 상승하면서 13,457, 러셀 2000도 0.42% 상승하면서 2,160을 기록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유럽 시장도 같이 화답을 했습니다. 영국은 0.41, 프랑스 0.51, 독일 0.77% 상승했고, 주요 주식인 유로스탁스 50도 0.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제넷 옐런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그냥 약달러를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달러 지수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어가면 어떻다? 어제 무슨 얘기했어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놈들은 누구야? 미국 입장에서 그런 놈들은 누구야? 네, 중국 사람이겠지요. 아, 중국이란 나라겠죠. 네, 중국이란 분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점쳐되고 있다는 게 트럼프에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는데 이번에는 정밀 표적 타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딱 찍어서 얘기했는데 아주 실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무섭죠. 실사적으로 불공정 행위 같은 건 안 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환율을 조작하는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점잖은 표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시장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네. 그렇게 경계감을 가드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유로화는 떨어졌어요. 유로화는 떨어지고, 네, 달러는 유로화 대비 올랐죠. 그런데 어떻게? 네, 엔화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0.36% 달러 대비 더 올랐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위안화는 오를 것이고, 위안화가 오르면 또 어떻게 돼? 네, 원화도 오를 것이다. 라는 이런 궤적들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환에서. 그래서 달러 지수는 90.45로 소폭 올랐습니다만 달러 위안은 6.46 그리고 달러 원은 다시 1,100원 밑으로 떨어진 1,097원을 기록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강세를 나타내긴 강세를 나타내되 강세폭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러려니 하는 정도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환호를 하면서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네, 오늘은 사실은 어제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이고 특별한 내용, 취임해서 환호했다 정도 내용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는 날이긴 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있어요. 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기술주들의 상승 때문이야. 기술주들 상승. 아, 애플이 무려 시가총액 1위 정도 3%가 넘게 올랐고요. 아마존 4.57%나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리고 알파벳은 무려 5.36, 그리고 페이스북도 무려 2.44% 올랐습니다. 대신에 어제 너무 강세였던 반도체 주식들은 좀 엇갈리는 양상 보여줬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34% 떨어졌고 AMD는 0.78%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인텔이 1.17 올랐고 퀄컴은 0.51 올랐고 엔비디아 2.6% 오르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그 중에 제일은 어디다? 그 중에 제일은 넷플릭스였다. 넷플릭스가 무려 16.85% 올랐는데요. 왜 이렇게 됐냐면 4분기에 신규 가입자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 근데 4분기 신규 이 신규 가입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이유는 뭘까요? 네, 2차 팬데믹 있었잖아요. 완전 또다시 집콕했잖아. 집콕하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콕하게 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금 일들을 해야 될까? 건전한 대화를 나누면서 너의 삶은 어떠하니? 너의 친구들의 관계는 어떠하니? 이런 것들을 묻고 미래를 항상 어떻게 준비하는 그런 가족 모임과 회의 뭐 이런 거 하나요? 아니라는 거지. 맨날 그냥 핸드폰에 나오는 컨텐츠 보고 노트북에 나오는 컨텐츠 보고 패드에 나오는 컨텐츠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이렇게 떴고 넷플릭스가 떴다라는 건 뭐죠? 예, 언택의 대장주들도 실적이 좋을 거야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빅테크 5들이 모두 이렇게 큰 강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줘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 페이스북이 다 2%, 3% 이상 올랐으니까 무려 4%, 5%까지도 오른 게 있었으니까요. 이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인 회장 복귀에 따라서 알리바바는 5.5% 올랐고 그리고 이제 100일간 마스크를 꼭 차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떤 기대가 되죠? 아,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도 코로나 종식이 상당히 빨라질 것이다.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비 뭐가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될 것 같아요. 즉 코로나에 의한 감염증 사태는 조금 더 진정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델타 항공이 3.5%나 오르는 항공주들이 강세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도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것도 향후에 주식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될 대목이다라는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유럽 증시도 환호를 했고요.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러나 이제
뭐 알리바바 복귀 등등등 따져보면, 근데 이제 계속 뉴스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비은행권의 은행업에 대한 규제는 이제 중국에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대 기업을 막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은행은 규제업입니다. 은행은 신용 창출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 창출의 기능이 있는데 규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용 창출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용 창출을 해도 감당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은행만 죽으면 되는데, 그 창출시키는 은행만 죽으면 되는데 줄줄이 사탕으로 다 죽죠. 그래서 공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은행의 무너짐 없이 공황이 오는 경우가 거의 있나요? 전쟁 같은 거 빼고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은 규제 산업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본격적으로 이런 소위 말하는 핀테크 관련해서 규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아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심한 돌파해서 가슴이 떨려가지고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회사에 아주 늦게 출근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짧게 여기서 미국 마감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얘기는 어제와 그제 이틀간 꽤 많이 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어제와 그제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아침과 이전 화요일 아침 미국 마감을 보시면 그렇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증시각도의 TV 아침 미국 마감 시황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떨려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언제요? 5시 반. 조금 늦게 들어오셔도 되죠. 평소보다는 약간 길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평소보다는 약간 길게 할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도 아마 한 5시 50분 퇴근 막 하실 때 6시까지도 아마 창이 열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라이브 들어오시면 저희들 만날 수 있고, 질문거리 주시면 거기 질문에 대한 응답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게 된다니 가슴이 떨려서 잠이 안 오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어제도 깊이 잘 자고 오늘 아침 출근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오후에 봬요. 실시간으로 봬요. 떨려요. 안녕.